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바로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그 내용을 봤더니 연준 이사들은 인플레가 심각해지면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뭐 그렇게 악재인가라고는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을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킹비디아, 갓비디아 이 친구가 또다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몇 번 연속 실적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이 많이 높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대박이 나올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그것만 먹으면 아쉬울까봐 하나 더 챙겨줬다고 하네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액면 분할 소식까지 꺼냈습니다. 10분의 1 액면 분할까지 꺼내며 사람들이 나 죽어 라고 말을 하며 매수를 했다고 하고 시간 내에서 6% 넘게 상승해 1000달러 그러니까 1000BDR을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자 SK하이닉스도 오늘 20만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말고는 다 올라가는 뭐 그런 기분이 들긴 하죠. 어쨌든 반도체가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항상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깨는 애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번에는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었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차량이 안 팔리는 곳 하면은 중국이 요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판매 실적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역성장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3% 하락으로 마무리. 불과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 트럭 세미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절반을 퇴하고 뱉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 길이 근데 그 유럽에서 그냥 전기차 시장이 침체여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은 뭐 그렇게 악재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까고 봤더니 유럽에서 전체 전기차 등록은 1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 혼자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고 하니까 시장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테슬라의 디자인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차, 기아차 차량 열심히 팔려고 맨날 페이스리프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좀 오래된 디자인을 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얘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는 하락. 다음입니다. 당연히 동결합니다. 하는 금통위가 오늘 열렸는데요. 그 결과는 당연히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리가 경계감을 가질 소식일 것 같은데요. 연말에 우리는 사실 무조건 인하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창용 총재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고 연말에 무조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러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올해 연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혹시나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이러한 내용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오락가락. FMC 의사록도 살짝 매파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고 게다가 어제는 골드만삭스 CEO도 등판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행사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지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맥도날드나 오토존의 수익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미국인들이 인플레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경기 둔화 시그널이다. 이렇게까지도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중요한데 그런데 거기서 CEO가 말을 했다는 건 당연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만의 의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혹시나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대박 터트린 친구가 있죠. 바로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자, 오늘 상장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노브랜드 이러다가 따따블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한 장 초반보다 후반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공모주 전성기를 올해 초죠, 올해 초 그때를 떠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또 힘이 납니다. 안 그래도 공모주 수익이 커피값으로 줄어들어서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점심값, 그 다음에 뭐 치킨값 혹은 뭐 소고기값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인데요. 이 노브랜드는 섹터가 의류 관련주였죠. 최근에 뭐 핫했던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전력 설비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그런 핫한 섹터와는 다른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워서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공모주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게 다 오르는 시대에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도 당연히 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10년 넘게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4천만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금소세 2천만 원 분명 뭐 큰 금액이긴 해요. 사실 그 주식 투자, 그러니까 금융 투자로 2천만 원 벌기는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애매한 금액이기도 한데요. 특히 배당 투자, 뭐 ETF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배당금이 월 100만 원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대략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하면은 월 1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데요. 그 정도 되면은 배당 소득세를 냈는데도 금소세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천만 원으로 상향되게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아마도 배당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물론 월 200 배당 받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만약에 받더라도 금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 매력이 높아지겠네요. 다음입니다. 엔터주가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닥이니 지금이니 자, 최근 JYP 실적 쇼크 플러스 하이브 노이즈로 인해 조금은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며 장중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한국 인디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그리고 중국에서 한한령을 해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물론 설레발은 좀 그물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인디 가수는 세이 수미라는 가수라서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대중적인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 이 단어를 꺼내긴 좀 어렵다 이런 평가도 말을 해볼 수 있긴 하겠는데 하지만 이번 기회로 사람들이 엔터주를 좀 보게 되고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죠. 저기릿이 만약에 지금부터 딱 6개월 군대 갔다 와 라고 하면은 엔터주를 분명 하나 담고 갈 것 같은데 과연 지금의 엔터주 바닥권일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물 ETF 승인될까? 오늘 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도 기대감에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4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52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박이죠. 사실 그동안은 이더리움은 안 될 거야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그런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능성 생각보다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현물 ETF 승인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ETF 상장 및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더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비트코인 이쪽에 대한 속도감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코인 ETF가 언제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마도 저기릿이 코인 투자를 하는 날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카지노 하반기 실적도 맑음. 카지노 산업의 하반기 실적도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입도객 수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외국인 입도객, 중국인 입도객 수가 19년을 넘어서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키움증권은 국제선 항공권 확장에 따른 카지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국 및 일본의 운항도시 확대로 카지노 VIP 유치 활성화가 기대가 되며 올 여름에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주목할 곳으로는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이 세 개의 기업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1% 상승해 줍니다. 자, 삼전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갤럭시 언팩 행사를 7월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8월에 진행했었는데요.
작년에 7월 말로 앞당기더니 이번에는 좀 더 이른 7월 10일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기를 앞당긴 이유가 뭔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에 빼앗겼던 스마트폰 1위 출하량 기록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보다 빠르게 출시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을 빠르게 쭉 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언팩에서는 갤럭시 Z 폴드 6, 플립 6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폰은 전작 대비 무게도 가벼워졌고 두께도 더 얇아졌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또한 웨어러블 제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링, 그 다음에 워치 7도 나올 예정이며, 그리고 버즈는 에어팟처럼 콩나물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불 뿜은 태양광주. 지난번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알고 있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철강, 태양광 패널 등 관세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태양광주가 오늘 불을 뿜었고요. 특히 한때 신재생 에너지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던 HD 현대엔솔, 이 친구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더 가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솔루션, 대명에너지, S에너지 솔루션 등 다양한 태양광주들이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소식도 있어요. 원자력 소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외교부 차관이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해관부와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영국 원전 기업단은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고요. 또한 UAE 대통령이 다음 주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한할 예정인데 당연히 원전 이야기 나오지 않겠니?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5년 내에 지어질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50개 넘게 추가 건설되어야 할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전 추가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고, 최근 원전주가 왜 뜨거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죠. 추가 상승 기대감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거 핵융합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기릿은 좀 확률이 낮긴 하지만 남들이 못 보는 거, 그런 거 찾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한 15% 확률로 맞고 나머지 한 85% 확률은 뭐 살짝 오르고 말거나 애초에 아예 무빙도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 맞으면은 또 몇 배씩은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저 기릿은 좋아하는 투자법이긴 합니다. 어쨌든 핵융합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아직은 좀 먼 미래라고 볼 수 있지만 딱 지금이 타이밍 아닐까, 어차피 꿈과 희망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 세계 핵융합 기업은 21년 기준 23개였는데 작년에는 40개가 넘게 2배가량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술 실현 가능성에 베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투자 유치한 규모만 8.4조 원으로 전년보다 1.9조가량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자, 핵융합 발전은 아직까지는 당연히 꿈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1g의 수소를 통해 석유 8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24시간 동안 에어컨 틀고 있어도 에너지 아껴라, 이러한 말이 없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융합 관련주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HLB가 조금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는 아침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HLB 바이오 포럼이 열리면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HLB는 포럼을 통해 FDA 보안 요구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전략을 밝히고 방향성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 HLB를 엄청나게 믿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안 믿은 건지 다시 주가는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앞으로 HLB 주가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HLB는 뭔가 마케팅 쪽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재 소식이 연속적으로 또 나오면서 전 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그게 무조건 이 신약이 통과된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국민차는 누구? 오랜 시간 국민차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그랜저가 이제는 그 타이틀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한테 위협받고 있나? 라고 봤더니 올해 1월에서 4월 국내에서 많이 팔린 차는 바로 소렌토라고 합니다.
사실 저 기릿이 봐도 소렌토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SUV에 대한 선호 분위기가 커지다 보니까 소렌토가 안 그래도 이쁜데 잘 팔리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랜저는 22년 말 부분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소렌토는 작년 하반기 페이스리프트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소렌토의 인기가 더 높을 것, 결국은 국민차의 지위도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온다고요. 요 며칠 미국에서는 모더나 등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 좀 심상치 않죠. 그런데 그 이유가 좀 특이한데요. 미국과 호주에서 조류 독감이 인체 감염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이름을 보면은 조류 독감이다 보니까 야 내가 새냐 그거 걸리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걸린 환자를 보면은 조류에서 바로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조류에서 젖소로 갔다며 그 다음에 젖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순서로 온 거라 야, 이거 이러다가 사람 투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2009년 기억나시나요? 그때 신종플루가 유행했었는데 그때 신종플루도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변이해 사람끼리 옮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절대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올해 들어 아직까지 사람이 옮은 적은 8번으로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혹시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겼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또다시 우리는 코로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에 준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주식시장도 이제 어떤 특정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창녕에서 AI 항원 검출 소식도 있었으니 추가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